네, 어제 월스트리트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 우리가 이 개미라고 부르는데요. 이른바 이 개미들이 월스트리트에 거대 자본을 무너뜨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투기 광풍에 당국은 비상이 걸렸는데요. 박경규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팬데믹 후에 주식에 뛰어들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이전에는 보기 힘든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어제 주식 시장을 지켜본 전문가들 또 일반 투자자들은 특이한 현상에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네. 특히 두 개의 주식에 대해서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하나는 비디오 게임 유통 체인인 게임스탑, 다른 하나는 영화관 체인이죠. AMC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네. 먼저 게임스탑은 어제 뉴욕 증시에서 134.8% 폭등하면서 주당 347달러 51센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AMC 주가는 하루 만에 무려 301% 우와, 치솟았습니다. 3배로 떴다는 얘기네요. 하루 만에.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어제 하루 만에요. 이로써 게임스탑은 한 달여 만에 1700%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며칠 만에 시가총액도 20억 달러에서 242억 달러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AMC 또한 올해 들어 840%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AMC는 파산한다 안 한다 막 이런 말까지 나돌고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급등한 게 정상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되는 개미들 그리고 헤지펀드 대결이었다는 평가인데요. 아하. 한물간 회사로 보였던 게임스탑의 이해할 수 없는 폭등세, 몇몇 헤지펀드가 이 회사 주식을 공매도 한다고 공개 선언을 했다가 개인 투자자들의 반감을 샀기 때문에 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 월스트리트 배츠라는 이름의 토론방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뭉쳤고요. 네. 집중적으로 게임스탑 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하락에 베팅한 헤지펀드 자본력을 압도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개미들은 레딧뿐만 아니라 디스코드, 페이스북, 또 트위터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유지했고요. 그래서 시트론 캐피털과 멜빈 캐피털 등 헤지펀드들은 이 회사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지 않은 상태의 그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사서 갚는 방식의 공매도에 나섰다가 오히려 주가가 폭등하는 바람에 엄청난 손실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 모두 게임스탑 공매도 때문에 주로 손해를 크게 본 것으로 전해졌고요. 결국 이들은 게임스탑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포기한다면서 개미들에게 백기를 들었습니다. 아, 네. 결국 투항을 했네요. 근데 이런 게 해당 주식들의 이상 폭등을 비롯한 부작용을 낳으면서 이제 우려의 시선도 지금 커지고 있는데 네. 이 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에 이 월가의 역학 관계가 뒤바뀌었다고 평가하면서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적어도 지금으로선 크게 이기고 승리를 만끽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뉴욕타임스도 고도로 숙련된 전문 투자자들을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처럼 여겨졌던 개인 투자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어허. 월스트리트저널의 속설을 깨뜨리고 있다면서 이 현상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개미들의 통쾌한 승리로만 읽고 넘어가기엔 개운치 않은 그런 구석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네. 기업의 실적이나 전망과는 무관하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뤄지는 이런 집단적 매수 현상은 투기 광풍에 불과하다는 게 주요 언론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게임스탑이나 AMC처럼 기업 외적인 이유로 단기간에 과도하게 오른 주식의 경우 거품이 꺼지게 된다면 그때 나중에 들어간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을 그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뭐 게임스탑하고 AMC 모두 오늘 주식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네,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예. 게임스탑은 50% 정도 아침에 빠지다가 지금은 한 20% 좀 안 되게 내려가고 있고 AMC는 50% 좀 넘게 빠졌습니다. 근데 이 아메리트레이드 등 몇몇 증권사는 오늘 게임스탑 등 주식 거래를 일부 제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이런 좀 불안정한 그런 현상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저는 뭐 이 주식을 잘 모르니까 뭐 지금 말씀하셔도 사실 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식이란 것이 요즘 이제 버블이다 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같은 현상은 특히 더 과열된 버블 양상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와 관련해서 오늘 칼럼을 하나 실었는데요. 네. 게임스탑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거품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거품은 거품인데 순수하다. 네. 칼럼은 게임스탑 주가가 치솟는 게 채팅방에서 일어난 그냥 익살스런 행동의 결과다. 이렇게 보고 싶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게임스탑은 증시 거품의 이상적인 극치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죠? 그 1990년대 말에 닷컴 버블. 닷컴 버블. 네, 네. 뉴욕타임스는 이런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특정 주식 급등 양상이 닷컴 버블을 연상시킨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2% 이상 급락했었는데 네. 이 또한 게임스탑 등 이런 일부 주가 과열에 따른 부작용일 수 있다고 CNBC는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순수한 형태의 거품이라는 게 거품의 극치라는 의미이지 뭐 맑고 깨끗하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었군요. 네. 사실 그 전문가들이 그 공매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고 있거든요. 각 나라마다. 그래서 공매도라는 제도로 인해서 이런 현상도 또 느껴지는데 그런가 하면은 이걸 주가 조작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같은 경우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거기서 여론을 주도해서 특정 주식을 띄운 거잖아요. 네네. 이런 행위를 사실상의 주가 조작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까지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나스닥의 아데나 프리드먼 최고 경영자는 익명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들이 일명 펌프 앤 덤프. 이 펌프 앤 덤프는 헐값에 사들인 주식에 대한 거짓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려서 주가를 올린 뒤 그 주식을 팔아 차익을 얻는 불법 거래를 일컫는데요. 이를 유발할 가능성을 당국이 단속해야 한다고 프리드먼 최고 경영자는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당국이 조작 행위 가능성을 의심한다면 조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네, 이건 거의 어떻게 보면은 단체 조작 행위죠. 네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단체도 보통 단체가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서 모여든 단체니까 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조 바이든 신임 행정부도 이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네, 증권 규제 당국이죠. 증권거래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냈는데요. 투자자 보호와 효율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서 유관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상황을 적극 모니터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서 제니 옐런 재무장관 비롯한 행정부 경제팀이 게임스탑 등 이상 주가 흐름을 보이는 주식들과 증시 상황을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조사가 이제 이루어지면 개인 투자자들이 법을 위반했다 이래서 적발될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집단 행동을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엔 좀 애매하다는 그런 견해를 보였습니다. 유명 투자가인 차마스 팔리하타파이트는 CNBC에 이렇게 인터뷰했는데요. 평범한 사람이 프로 투자자와 똑같이 접근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면서요. 기관 투자자의 더 많은 투명성을 요구하는 게 해법이지 개인 투자자의 접근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제 주위에서도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뭐 워낙에 은행 이자가 싸니까 있는 자금을 이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었습니다라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보면은 좀 너무 위험하게 투자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도 있단 말이거든요. 네, 어제 이런 게임스탑 주가 폭등 같은 것도 그렇고 약간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죽거나 아하. 둘 중 하나 이런 광풍이 겹쳤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소식이 사실 예전에는 한국에서 나왔던 얘기들 아닙니까? 뭐 한탕 합시다, 주식으로 네네. 한탕한다, 뭐 쫄딱 망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근데 미국에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게 사실 FOMO라고 하죠. 음. Fear of Missing Out 현상에 따른 것이란 지적인데요. 남들이 다 주식으로 돈 버는 것 같은데 나 혼자 빠져서 그 대열에 못 드는 데 대한 두려움. 네. 네, 네. 특히 팬데믹에 의한 다른 제재로 재정적 어려움이 큰데 주식 시장은 팬데믹 후 폭락했다 그거 다 회복하고 나서 신기록까지 세우고 있으니까 네.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듯 합니다. 하지만 과열된 주식 시장이
버블로 붕괴될 것이란 전망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잘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미국의 경제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이면서 자, 과연 올해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성적표가 나왔다면서요. 네, 오늘 아침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은 마이너스 3.5%였는데요. 네. 이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이후 가장 나쁜 기록입니다. 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구촌을 강타했던 2007년부터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마이너스 성장률을 찍은 것이기도 하고요. 1분기에 마이너스 5%에 이어서 코로나19 팬데믹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2분기 마이너스 31.4%로 사상 최악의 분기 성장률을 기록한 미 경제는 3분기 역대 최대폭 33.4% 성장하면서 반등 시나리오를 쓰는 듯 싶었는데요. 네. 네. 하지만 지난 겨울 추운 날씨 속에 코로나19가 더 강한 기세로 확산하면서 고용과 소비 회복이 둔화한 탓에 4분기 성장률은 시장 전망치 4.2%에서 4.3%를 밑돈 4%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연율로 환산하지 않으면 1% 성장에 불과합니다. 네, 네. 자, 이로써 미국 경제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지난 한 해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작년 경제 실적은 당초 예상보다 좀 선방한 결과다. 이런 이제 진단이 나오고 있어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막 터졌던 5월 그때 연방의회 예상국은 연간 GDP가 5.6% 감소하고 2022년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연방정부 또 연방의회 모두 합심해서 3조 달러 규모의 천문학적 재정 부양을 일으켰고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도 과감한 제로금리 인하와 또 각종 통화 완화 정책으로 예상보다는 그래도 빠른 경제 회복을 지원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시상의 시선이 올해 미국 경제는 얼마나 빨리 또 어떤 양상으로 회복하느냐에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IMF는 올해 미 경제가 5.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 전망치는 4.3% 성장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네. 다만 연초에는 경기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아직까지는 수그러들지 않은 탓에 경제의 축인 소비와 고용이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1조 9천억 달러 추가 부양안이 의회 문턱을 넘기만 한다면 더 강한 경기 회복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오늘 이 댓글에 주식은 장기 투자를 해야 안전합니다. 그렇죠. 건강한 회사의 장기 투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옳은 이게 말씀이십니다. 정답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